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 트럼프 연설로 인해 단기 급락이 보였던 코스피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큰 이슈로 인해 시장의 영향은 크게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중동의 리스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게 뭐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둘째, 견조한 기업 실적 및 이익 모멘텀. 지정학적 변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수출 실적과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히 작용되고 있는 점이 두각이 내주면서 조정 시 매수라는 이러한 시장의 심리가 발동이 되고 있고, 또 다음 세 번째, 기술적 반등 및 밸류에이션. 이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던 지수가 5.3400선에서 강력한 지지선의 형성, 그야말로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따라 전쟁의 여파가 증시의 영향이 두산에게도 미쳐진 바 시장의 흐름과 함께 등락도 움직이는 그러한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매물대 비율이 가장 많은 9만원 부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는 바, 어제까지만 해도 10만원의 저항선을 맞으면서 60일선을 지켜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매물대의 비중을 실어넣은 구간인 9만원 아래로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1선 이탈이라는 우려와 공포심이 현재 두산을 압도적으로 지배 중인 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이 두산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잠깐 AI 반도체의 성장주와 두산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한미 반도체와 같은 AI 반도체주는 실적 성장 기대감 하나로 멀티플이 폭발합니다. 무엇이 있나요? 바로 변동성이죠. 이 장점에 비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나요. 반면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가 있습니까? 원전 수주, 실물 수익 기반의 종목입니다. 그 말은 즉슨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해지면서 원전이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핵심은 무엇이다? AI주가 미래의 기대를 먹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AI가 만들어낸 전력 수요를 직접 먹는 구도다. 그만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산이 가진 종목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해야 버틸 수 있는 게 당장 시장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못 간다가 아니에요.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를 콕 집어서 말려드린 거지만, 그래도 비중을 크게 넣어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힘들다 싶으시면 조금은 덜어내세요. 밑에서 오래 끌고 온 물량은 어느 정도 일부 익절하시고 현금은 들고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심리상 가장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지속적으로 제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 이 그래픽카드 한 장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기를 씁니다. 그 전기 어디서 옵니까? 태양광, 풍력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은 원전이다. AI의 미래가 원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중심에 있어요. 이 주봉 20선도 지켜주고 있고 5월 봉선 깨지지 않았죠. 기술적으로도 상방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짝이는 테마주처럼 화끈하게 오를 땐 그런 종목들이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AI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를 담당하는 종목이에요. 그럼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9만원 부근을 주의하시면서 진입하시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이기도 하지만,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등락폭을 보시기에 심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은 반등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때 분할 매도의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의 두산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의 기반을 가진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실 거라고 봐요. 다만 시장의 영향, 전쟁의 이슈라는 외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조금 휘청거릴 뿐 본질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두산이 가진 본질을 알고 있다면 하락에 단순하게 공포로 맞이할 게 아니라 기회로 바꾸면서 방향성을 찾아보시거나 대응을 하셔야 할 때다. 반대로 심적으로 힘들다 싶으시면 주가에 따라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즉 멘탈이다. 혼자 주식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잡생각을 바로잡을 누군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즘 시장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혼자 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읽는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함께 할 때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히든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천문학적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원전 이 섹터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미래 산업 먹거리에 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섹터들을 통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대차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현대차를 통한 수익 구조가 보여지고 있는 수혜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 시장에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대감이 증폭이 되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간 거겠죠. 그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관련돼 그에 걸맞는 수혜주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다이나믹스, 이 다이나믹스 관련주로 알려드린 히든주가 차트를 잠시만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주가가 현재 가진 재료에 비해 굉장히 느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긴 하겠다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이 최근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 뭐 올라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기업의 이익, 즉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을 대비해서 2024년 이익을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이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면에 2021년, 2024년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변한 게 없죠. 영업이익이 4배가 늘어난 주가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무려 4배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그대로라는 것. 거기다가 이 내용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이 현재 반영을 받고 있다? 그럼 투자자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14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개드린 종목에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스팟을 아실 겁니다. 레그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스트레치라는 움직이는 물류 로봇 모멘텀의 램프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죠. 투자자 관점에 따라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품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내용을 아울러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이게 테마주입니까? 아니죠. 수혜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됩니까? 바로 상장한 돈으로 밸류 체인의 확대를 진행할 거예요. 결국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 개발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AI 시대가 점차 다가올수록 시장도 함께 커져가는 상황이 그려지는 만큼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시대적으로 함께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도 그려진다는 거고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고 있는 아틀라스에 대한 미래 연간 목표가 3만 대의 규모로 커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로봇 공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증설된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요도 함께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와 알려드리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는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6만 원대, 주가가 6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그리고 이번 영업이익이 4,000억.
더 나아가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윗 구간까지 쭉 열려있는 이 종목을 통해 그에 걸맞는 수익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열려있는 윗구간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수익으로 다가와질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히든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우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가격들도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을 눌러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큰 값어치의 선물인 히든주, 이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든주의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두 가지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0초도 안 걸리는 짧은 설문이니까요. 쉽게 구독과 설문 작성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